거짓말쟁이, 사기꾼. 한국인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느니 차라리 말라 죽고 말지. 여기 사막의 모래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작은 마을. 매일 10km를 걸으며 한 방울의 물을 위해 싸워야 했던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 때문에 그 힘든 일상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소년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절망과 고난 속에서 물 한 방울로 시작된 기적이 6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늘이 아직 까맣게 어두운 새벽, 저는 억지로 눈을 떴어요. 잠을 많이 못 자서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쉴 수가 없었죠. 문 옆에는 빈 물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13살이 된 이후로 그건 제 담당이자 일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에 위치한 우나이자 마을에 살고 있는 사피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잠든 모습에서도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옆에는 제 여동생 자이라가 있었는데 이마가 열로 뜨거웠어요. 그 아이에게는 물이 필요했죠. 우리 모두에게 물이 필요했어요. 물통들을 집어들었어요. 오랜 사용으로 금이 가고 거칠어진 통이었죠. 거칠게 부서진 손잡이는 제 손바닥에 흉터 같은 자국들을 남겨줬어요. 이 물통들이 가득 차면 정말 무거워지지만 아직은 빈 통이라 가벼웠어요. 밖은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사막에서 유일하게 좋은 시간이었죠. 곧 해가 뜨면 모든 것이 타오를 거예요. 우리 마을은 작았어요. 모든 집들이 흙과 돌로 지어져 있었고 주변 땅처럼 메말라 보였어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까지 가는 길은 1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제 발은 모든 바위, 모든 오솔길에 움푹 패인 곳을 알고 있었죠. 이 길을 수천 번도 더 걸어 다녔으니까요. 걷는 동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모래 위로 퍼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잠시 황금빛으로 변했다가 곧 바라보기에도 너무 눈부신 밝기가 되었어요. 열기가 점점 쌓이고 있었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안은 모래처럼 까끌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마을은 지금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물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물은 모든 것이었죠. 물이 없으면 식물이 죽어요. 동물도 죽고 사람들도 죽어요. 만약 오늘 깨끗한 물이 없다면 제 여동생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물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하산 알타림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슬픈 눈으로 우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죠.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요. 제 마음이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할 바닥에는 젖은 진흙만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더러운 물 웅덩이가 조금 고여 있었죠. 깨끗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양이었어요. 하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수세대 동안 이 땅에서 물을 길어왔지. 이제 땅은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쳤어요. 사막에 대한 분노, 비를 내리지 않는 하늘에 대한 분노, 심지어 우리를 구하지 못한 옛 방식들에 대한 분노까지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 집 밖에 나와 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별들은 하늘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보였지만 닿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제 물통에는 더러운 물 조금 담겨 있는 게 다였어요. 대부분을 여동생에게 줬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주려고 했지만 동생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더러운 물을 마셔버렸어요.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생겼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와서 담수화 플랜트라는 것을 지을 거라 했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 사막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 뭘 알겠어요? 전에도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봤지만 그들은 큰 약속을 하고는 무책임하게 떠나버렸어요. 그 뒤 상황만 더 심해졌었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한국인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느니 차라리 말라 죽고 말지. 하지만 옆에 있는 여동생의 얼굴을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빈 우물을 떠올리니 제가 지금 뭘 가리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어요.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질문이 시작됐는데 물만 찾으면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빈 물통을 옆에 두고 머릿속에는 물로 가득 찬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천둥이 칠 때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어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큰 트럭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지평선에 나타났죠.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고 어른들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트럭들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차량보다도 컸죠. 이상한 금속 부품들과 긴 파이프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트럭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는데 우리와는 달라 보였어요. 피부가 더 밝았고 옷도 더 새 것이었죠. 한 남자가 무리의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꼿꼿이 서 있었어요. 짧고 검은 머리가 깔끔해 보였고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친절해 보였죠. 저 사람이 김민혁 선임이래. 한국팀의 리더라고 해. 누군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우리 마을 장로인 하산 할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며 서로 악수했어요. 통역사를 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선임이 우리 마을 전체를 향해 말을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희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개월 안에 비상용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1년 안에는 영구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거고요.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고 저도 돌처럼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전에도 큰 약속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물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다른 트럭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큰 물탱크를 실어 나르고 있었죠. 깨끗한 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방인들을 믿지 않았지만 동생을 떠올리며 억지로 줄을 섰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한국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통을 내밀었어요. 빈 물통에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아름다웠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떠나려고 몸을 돌리는데 김 선임이 저를 불렀어요. 그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를 믿지 않고 있군요. 저는 대답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직 그들을 믿지 않고 있는걸요. 이름이 사피르라고 했죠? 내일 우리 작업장에 와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질문도 해보세요. 당신 마을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질문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픈 여동생이 물을 마음껏 마셨어요. 어머니도 얼굴을 씻으며 미소 지으셨지만 저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의 기적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빈 우물로 걸어가는 대신 마을 가장자리에 서서 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도구로 땅을 측정하고 있었죠. 이른 시간임에도 그들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도를 그리고 구멍을 파고 흙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김선임은 저에게 홍해에서 우리 마을까지 연결될 파이프 지도를 보여줬어요. 특별한 필터가 들어갈 큰 건물을 지을 장소를 가리켰죠. 바다에는 끝없는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가득해요. 우리 기계들이 소금을 제거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과 소금은 완전히 섞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분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학 선생님이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국팀은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했어요. 가장 더운 시간대에도 길게 쉬지 않았고 타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물을 조금만 마셔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물을 남겨두려 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의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행동 때문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실제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갔어요. 한국팀의 기계들이 우리 마을에서 바다 쪽으로 깊은 도랑을 팠습니다. 이제 큰 파이프들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금속뱀처럼 이 도랑에 놓여 있었죠. 공사 현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럭들이 오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지시사항을 외쳤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해 시끄럽고 지저분했지만 흥미진진했어요. 어느 날 김선임이 마치 플라스틱처럼 생긴 얇은 시트를 보여줬어요. 그는 마치 금으로 만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시스템의 심장부입니다.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물은 이 구멍들을 통과할 수 있지만 소금은 통과할 수 없죠.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봤어요. 일반 플라스틱처럼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팀을 의심하고 있었고 몇몇은 물을 찾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도우며 장비들도 배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한국팀과 함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던 아메드도 만났어요.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직접 이 플랜트를 운영할 거야. 아메드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다 근처의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었고 안에는 파이프와 제어 장치가 있는 큰 기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을을 구할 담수화 플랜트였죠. 한국인들이 처음 온 지 3개월 후 드디어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비상 시스템 테스트 준비가 끝났거든요. 마을 사람들 모두 반짝이는 새 물탱크가 있는 중앙 광장에 모였어요. 하나의 파이프가 그것을 바다 근처의 플랜트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선임이 갑자기 군중 속에서 저를 앞으로 불러 세웠어요. 사피르는 처음부터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매번 고민하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죠. 그는 밸브를 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파이프에 있는 큰 손잡이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첫 깨끗한 물이 우리 마을로 흐르게 할 밸브였죠. 떨리는 손을 손잡이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이었고 손가락 아래 매끄럽게 느껴졌어요. 빈 물통을 들고 메마른 우물로 가던 모든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동생의 열병과 어머니의 지친 눈빛도 떠올랐죠. 저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파이프 안에서 끌끌끌 소리가 들렸죠. 모두가 숨죽여 파이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물이 파이프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물은 맑고 깨끗했으며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껴안았고 몇몇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지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미래였어요.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깨끗한 물을 원 없이 마셨어요. 한국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었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저도 의심에서 믿음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물을 나르는 소년이 아니었고 마을에 물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수와 플랜트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먼지만 있던 곳에 식물을 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물을 나르는 대신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여동생 자이라도 조금씩 건강해졌죠. 저는 과학 과목에서 최고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플랜트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느 날 김 선임이 제 관심을 알아채고 높은 건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죠? 한국의 대학교입니다. 중동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어요.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요? 한국에 간다고요? 그 생각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지역을 떠난 적이 없었고 다른 나라는 더더욱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움을 받아 지원을 했고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했어요.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네 고향을 잊으면 안 돼. 비행기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아래로는 우리나라와 바다가 마치 책 속의 그림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마을이 어찌나 작게 보이는지 세상은 정말 넓은 곳이었구나 실감했어요. 서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서울 땅을 밟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유리산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보였죠. 화려한 간판들이 사방에서 번쩍였고 넓은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가득했어요. 늦은 밤에도 잠이 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지내게 될 대학 기숙사는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저만의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욕실이 있었죠. 물을 나르거나 아껴 쓸 필요가 없었어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여전히 제게는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은 큰 숙제였어요. 한국어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지만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웠죠. 어디를 가든 번역기를 들고 다녔지만 음식을 주문하거나 강의실을 찾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조차 어려운 퍼즐처럼 복잡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우리 음식과는 다른 느낌으로 많이 매웠습니다. 김치는 제 혀를 화끈거리게 했어요. 사람들은 빵 대신 밥을 먹고 손이나 포크 대신 길다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위장이 적응하기까지 몇 주 동안 꽤나 고생했죠.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들이 어려운 과학에 대해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답답함과 향수병으로 울컥하기도 했어요. 별이 가득한 사막의 하늘이 그립고 어머니의 요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상황이 나아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스터디 그룹에 초대해줬고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제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 주었고 몇몇은 저에게 아랍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는 담수화 연구실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세계 여러 곳이 우리 마을처럼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구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물은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니까요. 비 내리는 어느 오후, 저는 연구실에 앉아 현미경으로 물방울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작은 물방울 안에는 움직이고 연결되는 분자들의 우주가 담겨 있었죠. 물이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형성해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마을의 메마른 우물에서부터 서울의 이 첨단 연구실까지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지 물만 우리 마을에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능성을 가져왔던 거였죠. 지식과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세상은 제가 이해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점점 한국이 좋아졌어요. 평화로운 공원, 단골 식당, 자주 앉는 도서관 자리 같은 좋아하는 장소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담수화 필터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교수님은 진행해보자 하셨죠. 이제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제 고향과 비슷한 마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처음 마을을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전 세계의 물 시스템을 건설하는 큰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고향의 익숙한 열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죠. 모래와 향신료 냄새가 섞인 공기를 맡으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저를 기억할까요? 제가 여전히 그곳에 속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저를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바로 저희 마을의 담수화 플랜트를 업데이트하는 일이었죠. 옛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제 새로운 설계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더 많은 물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제 여정이 시작된 곳으로 가져올 기회였어요. 우리 마을로 가는 길은 이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사막에서 나무를 볼 수 있다니. 더 가까이 운전해 가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서 있었고 예전보다 3배나 큰 학교, 병원, 상점들, 그리고 곳곳에 작은 화단이 있었어요. 마을 중앙에는 아랍어와 한국어로 된 글자가 새겨진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사우디 우정의 물. 저는 그 기적의 첫날을 기억하며 기념비도를 만져봤어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변했지만 저를 보실 때의 눈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한때 더러운 물 때문에 아팠던 제 여동생 자이라는 이제 마을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을을 좀 더 구경했어요.
아이들은 작은 분수가 있는 공원에서 놀고 있었죠. 이제 진흙물 한 컵을 위해 10km를 넘게 걸어 다니던 시절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하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수염은 눈처럼 하얗게 새었어요. 저를 알아보자 그의 눈이 밝아졌죠.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던 소년이 이제는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군.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래전 우리가 봤던 그 작은 기적은 그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 600만 명을 살렸다더구나. 한국은 정말 우리의 은인이야. 다음 날 담수와 플랜트를 방문했더니 놀랍게도 김선임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은퇴한 그는 특별 자문으로 있었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한동안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전 처음에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결코 우리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첫날 너에게 밸브를 열게 한 거야. 너의 의심은 너를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마을에 대한 너의 사랑은 너를 정직하게 만들었지. 저는 그에게 새로운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햇빛을 이용해 시스템 전력을 돕는 특수 필터, 간단한 훈련으로 지역 노동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제어 장치, 현지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제 마을 출신을 포함한 젊은 남녀들로 구성된 지역 엔지니어 팀을 훈련시켰죠. 일부는 제가 10대였을 때처럼 질문이 가득했고 조심스럽지만 호기심이 많아 보였어요. 김선임이 제 질문에 답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저는 각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답했어요. 새 시스템을 가동한 날, 저는 다시 한번 밸브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학교의 어린 소녀를 초대해 그것을 돌리게 했죠. 그녀의 이름은 달리아였고 언젠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작은 손이 바퀴를 돌렸고 깨끗한 물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어요. 모든 것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소년 시절처럼 사막의 별 아래 앉아 있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광활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집을 떠났지만 지식과 희망을 안고 돌아왔어요. 인간의 연결이 물처럼 국경을 넘어 흐를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요. 저는 마을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담수화의 작동 원리를 가르쳤고 한국과 더 넓은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은 모든 생명체를 연결합니다. 물은 여전히 제 삶을 정의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투쟁이 아닌 연결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물의 희망, 사랑,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